한국이 마침내 바다 속 전장을 지배할 차세대 스텔스 잠수함 개발에 착수하며 부산 마덱스 전시회에서 공개된 이 잠수함의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이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잠수함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긴장감을 드러냈으며 이 잠수함은 기존 도산 안창호급과는 차원이 다른 외형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기존 잠수함의 투박한 모습은 사라지고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매끄러운 미래형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며 함교는 낮고 함체와 일체화되어 마찰과 소음을 최소화했습니다. 선체 측면은 단순한 유선형이 아닌 변형된 육각형 단면으로 설계되어 유체 소음을 줄이고 대형 소나 배열을 장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잠수함의 핵심 비밀은 림드라이브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에 있으며 전통적인 프로펠러 축을 제거하고 전기 모터가 직접 펌프제트를 구동해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탐지 거리가 기존 캐스 -3급보다 절반 이상 감소하며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 잠수함도 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무장력 또한 놀라운데? 직경 3m, 깊이 10m의 대형 수직 발사관이 장착되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사거리 3000km의 극초음속 셀빔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이 본격 배치되면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이 흔들릴 것이며 중국과 일본의 최신 잠수함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 잠수함을 통해 원양 작전 능력을 구현하며 아시아의 새로운 해양 강국으로 떠오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선체 길이 100m, 수상 배수량 6000톤, 수중 7100톤으로 도산 안창호급 배치 -2보다 1500톤 이상 커졌지만 추진 시스템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림드라이브 펌프제트는 회전축 진동을 제거하고 캐비테이션을 줄여 방사소음이 -15dB 개선되었으며 이는 영국, 미국, 프랑스도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단숨에 구현한 결과입니다. 육각 단면 설계는 소나 어레이 설치 면적을 확보하며 수중 마찰을 최소화했고 16m 이상의 소나 어레이는 탐지 거리를 기존 캐스 -3의 2배인 40km로 늘렸습니다. 360도 파노라마 센서돔은 함교와 일체화되어 파고가 높은 해역에서도 충격을 줄이며 레이더, 전자장비, 통신 안테나를 통합해 초저지연 위성 링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시간 잠항 중에도 실시간 전장 데이터를 공유하며 대형 수직 발사관은 20에서 25톤급 셀빔을 탑재해 최대 60발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 6척이 완성되면 중국의 JL-3 셀빔 탑재 핵잠수함 14척과 비슷한 화력을 갖추며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2034년까지 45%가 최신형으로 전환됩니다. 중국은 65척 중 20여 척만 최신형이고 일본의 22척은 화력과 크기에서 한국에 미치지 못해 한국이 질적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북한 잠수함의 은닉 해역 감시 면적은 기존 6,500스퀘어킬로미터에서 13,000스퀘어킬로미터로 확장되며 탐지 누락 확률은 22%에서 9%로 줄어들어 북한의 셀빔 잠수함을 포착할 확률이 3배 높아집니다. 하나오션의 고흥해양 시험장에서 6메가와트급 림드라이브 모터 시제기를 테스트하며 96시간 연속 수중 회전을 성공시켰고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한반도 연안을 넘어 원양 기동부대의 핵심 센서 및 타격 노드로 활용되며 모해 훈련에서 극초음속 미사일로 적 방공망을 무력화한 뒤 켈프-21의 정밀폭탄으로 기동함대를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검증했습니다. 이는 중국 항모 전단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잠수함 2척이 제주와 오키나와에서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해 항모 위치를 역추적합니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중국의 1.15배, 일본의 1.32배 높은 질적 점수를 기록하며
부산 남중국 해제 1도련선에서 중국 핵잠수함을 추적하는 능력이 0.7척에서 2.2척으로 늘어납니다. 60일 이상 자막 능력으로 연간 330일 실배치가 가능해 중국과 일본의 해군 활동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타이 계급 잠수함은 소음면에서 우수하지만 대형 수직 발사관이 없어 화력에서 한국에 뒤지며 한국 잠수함은 동급 배수량 대비 1.5배 무장을 갖추고도 비슷한 소음 수준을 유지합니다. 캐나다와 폴란드의 잠수함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가격은 독일, 일본의 70%, 성능은 110% 이상으로 평가받으며 소형 원자로 탑재 예비 공간을 확보해 핵추진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개발은 철강, 전자, 기계, 제어 시스템, 음향소나 기술 등 첨단 산업을 총동원하며 독일 기술진의 협력으로 조립 공정을 익히며 산업 전반을 자극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미국의 기술 이전 소극성과 일본의 잠수함 강국 지위 속에서 독일과의 협력은 유일한 대안이었으며 한국의 조선 역량에 힘입어 기술 이전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위협과 수중 침투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해군은 자주적 전략 운용과 확장 억제력을 목표로 잠수함 개발을 추진했으며 209급 잠수함의 초기 척은 독일에서 건조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제작하며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술 자립을 우선시하며 정부와 군이 정치권을 설득했고 이는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수상함과 달리 비밀 침투와 치명적 타격 능력에 있으며 북한과 주변국 해군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장보고 -2급 잠수함에서 배터리, 소나, 함체 구조의 국산화율을 높이며 독일 의존도를 줄였고 도산 안창호급은 3000톤급으로 최대 신문이 수직 발사관을 갖추어 SLBM과 고속 정밀타격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의 등장은 북한의 SLBM 기술 발전에 대응하며 해양에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한 의미를 가지며 주변국의 항모 전단과 핵잠수함에 맞설 비대칭 전력을 제공합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에 209급 잠수함 3척을 11억 달러에 수출하며 기술 투자 대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이는 다른 무기체계 수출로 이어지는 시너지를 낳았습니다. 잠수함 독자 건조는 국가방위 산업의 높은 역량을 증명하며 소나, 기관, 추진 시스템, 배터리, 무장 통합 등 고난도 기술 결합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장보고 -2급과 도산 안창호급 개발로 국산화율을 높이며 미사일 발사 테스트와 소음 저감 설계, 신형 선체 강제를 극비리에 추진했습니다. 기술 독립은 대외 관계 악화나 수출 규제 시 전력 유지에 필수적이며 한국은 부품 국산화율을 높여 기술 자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 경험을 통해 종합 패키지 수출 역량을 키웠으며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SLBM 발사 능력과 방산 수출로 안보와 경제를 강화하며 초기 비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개발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차세대 잠수함은 무인 잠수정, 저소음 추진, 고성능 소나, AI 기반 전술 체계로 발전하며 각국 운영 환경에 맞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잠수함 개발은 방산 산업의 자립과 확장을 상징하며 기술을 사오겠다는 전략적 안목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발전에 집중하며 북한 SLBM과 동북아 해양 경쟁 속에서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의 성공이 미래 해군력을 결정할 것입니다.